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2020년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5G 서밋 행사에 삼성전자가 공식 초청된 것인데요. 5G는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로 이야기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관련 행사를 열고 5G 관련 기술과 시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5G 서밋 행사에는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을 포함하여 삼성전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1위가 30%의 화웨이, 2위는 23%의 삼성전자, 3위는 20%의 에릭슨, 4위는 14%의 노키아 순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때 5G 장비 시장에서 개점 휴업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차 무역 협상 합의 이후 트럼프의 제재가 느슨해지자 최근 들어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프랑스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슬슬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에 올랐지만 주목할 점은 성장세입니다. 2018년 기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6% 수준이었지만 한국과 미국 등 5G 주요국의 통신 시장을 선점하면서 순식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악관 5G 서밋에는 예상대로 화웨이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계 5G 통신 장비 점유율 1위 업체지만 화웨이는 트럼프의 제재 아래 미국 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5G 서밋의 목표는 사실상 화웨이 패싱입니다. 미국의 CNBC와 블룸버그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4월에 진행하는 5G 서밋은 화웨이의 5G 공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화웨이 제재를 위해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5G 기술 독자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우방국들마저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 또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아예 미국에서 직접 5G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세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외교로 해결이 안 되자 경쟁사들을 모아 직접 반화웨이 연합을 결성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반화웨이 체제를 위해 최근 5G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이니만큼 삼성전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5G 서밋 삼성전자 초청이 전해지기 무섭게 곧바로 미국 업체와 삼성전자의 계약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23일 미국의 5위 통신업체인 US셀룰러와 5G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1, 2, 3, 4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US셀룰러와 계약을 통해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계약한 업체들의 통신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사실상 미국 전역에 삼성전자 장비가 설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중국이 최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의 숨쉴 틈도 주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재 냉정하게 바라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놓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꾸준히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가전제품 부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기술력 또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의 통신사인 US셀룰러와 5G와 4G LTE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US셀룰러는 미국 5위의 통신사이며 현재 5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통신사입니다. 삼성전자가 US셀룰러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미국 통신 장비 시장 진출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 이동통신 4위 업체인 스프린트에 지난 2010년엔 4G 장비를, 작년 2019년엔 5G 장비를 공급했으며 미국 이동통신 2위 업체인 AT&T에는 지난 2018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미국 이동통신 1위 업체인 버라이즌과도 2018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미국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업체인 버라이즌과 2위 업체인 AT&T, 4위 업체인 스프린트에 이어서 5위 업체인 US셀룰러에도 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통신 장비 공급으로 인해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장비 시장의 80%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계 1위의 미국 통신 시장을 장악하여 3억 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들의 이동통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단 3%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삼성전자가 단숨에 세계 2위 점유율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현재는 세계 1위 화웨이가 단 7% 차이를 보이며 무서운 속도로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미국 시장을 삼성전자가 차지했지만 아직 업계 1위인 화웨이를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업계 1위는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객사들에게 통신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정보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며 미국 시장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퇴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흐름을 탄 삼성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엔 일본에서도 5G 통신장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세계에서 5G 입지를 다지기 위해 통신망 설계 최적화 전문 업체인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통신사업부는 약 6조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그 전년도 4조 원보다 50% 이상 상승한 결과입니다. 다른 통신장비 업체와 비교하여 삼성전자의 장비는 5G 통합형 기지국입니다. 이는 무선 통신 부분과 디지털 통신 부분을 결합한 제품이며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가로등과 건물 벽면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에 따라 광 케이블 매설 비용도 줄여 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5G 모뎀 칩은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최대 10GB의 엄청난 통신 속도를 지원합니다. 삼성은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선전 중이며 화웨이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유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에 미국은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과 손을 잡고 올해 4월 5G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컨퍼런스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치와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에게 약 2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계 각국의 통신 시장을 선점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화웨이의 통신 시장 장악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유지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유 없이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로만 보아도 화웨이를 지원하는 세력을 보아도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서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2019년 8월 8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언팩 행사에서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MS사와의 협업 사실을 세간에 공개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IT 업계에서만큼은 큰 화제거리였는데요. 웨어러블, 모바일, 컴퓨터 구분할 것 없이 온갖 IT 기기들에다 갤럭시 브랜드를 갖다 붙였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생태계 혁신 프로젝트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감성폰이 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 모바일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고 있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컴퓨터는 MS 윈도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애플이 iOS와 맥OS가 가지는 연동성의 편리함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맹렬한 추격에 가성비로 승부하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소비자 경험으로 차별화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인 패트릭 쇼메가 삼성은 하드웨어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운영체제들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MS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MS 측은 2010년 첫 공개부터 2017년 관련 부서 해체까지 윈도우 폰이 패망으로 사실상 모바일 시장에서 씁쓸한 패배를 맛보고 발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바일이 컴퓨터의 업무를 대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컴퓨터 OS 사업으로 먹고 산다고 봐도 무방한 MS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MS가 여러 OEM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서피스 시리즈를 자체 생산하고 2020년 들어서는 윈도우와
하드웨어와 서비스 하드웨어 팀을 통합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블릿마저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으로 위협을 느끼게 된 상황. MS에게 있어서 사업이 실패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애플, 구글과 삼각관계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시장 공략의 발판이자 하나의 플랫폼을 삼성이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삼성과 MS의 협업 확장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삼성은 구글과 OS 개발에 다수 협력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지만 구글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분야가 없는 선에서 구글을 견제하고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MS를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 MS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은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MS와 실제 하드웨어 1위 기업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그 시너지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구글이 새로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MS와의 교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구글도 삼성에 점점 더 잘해주려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나 말고 다른 친구는 만들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2월 5일 삼성이 2월 11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갤럭시 S20 시리즈 Z 플립 티저를 삼성과 같이 다뤘습니다. 신제품 발표 전부터 보이는 이런 행보는 구글과 삼성이 긴밀한 협업을 외부에 적극 과시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구글 픽셀폰이 강점인 카메라 보정 소프트웨어가 주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9년 6월에는 AMD 그래픽 설계 자산 협력을 세간에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테나 프로젝트의 첫 타자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인텔과의 이례적인 하드웨어 협력으로 탄생한 것이 갤럭시북 플렉스, 이온, 크롬북이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사이자 협력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는 미국의 반도체 및 IT 공룡 기업들입니다. 삼성은 삼성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자신들의 생태계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대 자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며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이상 현재 화웨이는 삼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무너질 것 같았던 화웨이가 재기는 물론 삼성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이유는 유럽이 미국을 무시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구글 서비스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5G 통신 장비 부문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결국 유럽 시장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기밀을 요하는 주요 공공기관, 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화웨이를 차별하지 않겠다라며 미국을 머쓱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5G 통신 장비 부분에서 화웨이는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간 반면 유럽 정부가 밀어주는 에릭슨, 노키아가 뒤를 이으며 삼성은 4위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기세등등하며 미국 제재 할 거면 영원히 계속해봐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트럼프가 잠잠했던 이유는 탄핵 문제 등 미국 내 이슈가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일 탄핵안은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고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트럼프는 즉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유럽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럽의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와 에릭슨을 사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윌리엄 미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노키아와 에릭슨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핀란드 총리는 미국의 인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공격적인 지분 인수가 시작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해 너무나 큰 출혈을 감내해야 하고 이것이 유럽 주식시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한 번 더 펀치를 날립니다. 미국 검찰이 지난 13일 화웨이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지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화웨이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게 밝혀지면 유럽의 입장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삼성은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기업인 화웨이는 대북제재 논란 때문에 유럽 정부 입장에서 채택하기 껄끄러운 면이 생겨버렸고 2, 3위 업체인 노키아와 에릭슨은 현재 지분 싸움의 도마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분 공격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유럽이 화웨이를 배제하는 쪽으로 양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순수 5G 장비 성능은 삼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고전하던 삼성에게 반등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래 핵심 기술인 5G를 선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립 구도는 고맙게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